네, 오늘장 이슈 토픽은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이야기하기 전에 증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으로 할 줄 알았던 국내 증시가 개장 직후에 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뭐 아침에 크게 밀렸다가 지금 조금 그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금요일 이제 증시가 조금 이제 하향을 보였었던 이유를 뭐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1월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이제 향후 긴축 우려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그 노동부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비농업 일자리가 46만 7천 개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생산활동 참여율도 62.2%로 증가를 했고요. 실업률도 이제 4.0%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인 고용 수준이 상당히 좀 안정화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드에서 일단 현재 통화 긴축 속도에 대해서 뭐 지난 FOMC 회의 이후에 조금 비둘기파적인 이제 발언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긴축 속도와 높이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확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따른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현선물 관련돼서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지금 현재도 한 6천 계약 넘는 이제 순매도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차익 거래를 위해서 또 프로그램 매도를 지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여서 이런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지수를 하락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또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주 지수 상승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의 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28일 날, 그러니까 설 연휴 전날서부터 올라서 지금 3일 동안 150포인트 가까이 오른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원자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리튬 공급에 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리튬이 공급 위기 단계다라고 한국자원정보서비스가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 다른 원자재들도 지금 공급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수급 불안정의 배경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뭐 2차 전지 수요가 최근에 이제 급증함에 따라서 소재 관련된 그 수요도 같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좀 더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하고 이제 코미스라는 이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게 리튬은 이제 수급 안정화 지수가 이제 위기 단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니켈, 코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불안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 그러니까 1월 초서부터죠.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37%의 가격 상승률이 있었고요. 니켈 같은 경우도 동기간에 13%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발트 같은 경우 지금 1% 가격 상승세를 보일 만큼 단기간에 일단 주요 소재에 대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수급화 안정화 지수가 불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런 거는 올해 순수 전기차 판매가 660만 대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다라고 하게 되면 1000만 대 이상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불안 사항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그 최근 들어 이제 2차 소재에 대해서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채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해외 환경 단체에서 광산 채굴을 반대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네바다주에 그 리튬 광산을 지금 채굴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희귀식물 피해를 이유로 인해서 환경단체가 상당한 이제 강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갈등에 있는 중이고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을 이유로 인해서 환경단체의 강한 그 반채굴 활동으로 인해서 리튬 채굴권을 취소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는 그 부족 사태가 지금보다 좀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이제 리서치 쪽에서 이제 얘기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소재 확보에 상당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수요 급등에 따라서 또 이렇게 폐배터리 종목들까지 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다음에는 또 다른 분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자재값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건설업계, 뭐 조선업계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스틸플레이션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업계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4분기 일단 철강 관련된 가격은 계속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철강 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일단 철강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수익성 악화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선업은 수주한 후에 2, 3년 후에 선박을 인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철강제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거고요. 특히 선박 원가의 그 강판 비중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건설사 부분입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도 수주한 이후에 3, 4년 후에 건물 완공해서 인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철근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는 좀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가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중소형 철강주에 대해서는 뭐 지금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선이나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보이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업종별로 다르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철강주는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에는요,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또 유가 상승으로 약간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 증시인데요. 과연 내일은 또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일지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심리 불안감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수는 뭐 2,650에서부터 2,800포인트 내에서 아마 횡보 국면이 아마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슈에 따른 이제 업종별 종목별 이제 순환매가 예상이 되고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주는 오미크론 위중증의 낮아짐에 따라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계절 독감 수준으로 아마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정점 이후에 감소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엔더믹처럼 일단 회복 단계로 다시 진입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나 카지노 관련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